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단백질의 입체 구조를 형성하는 그 네 단계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단백질의 종류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방어작용에 관계되는 항체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송체, 신호를 전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번 시간에는 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중에서 우리 효소라고 하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 몸에서 생명체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화학 반응을 담당하는 그런 단백질을 통해서 화학 반응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난 시간들에 얘기했던 단백질의 그 정교한 입체 구조가 왜 필요한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합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효소가 없이 그저 화학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많은 화학 반응들은 실제로 어떤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서 어떤 구조를, 복잡한 구조를 만들거나 보통은 될 수가 없는 반응을 이루어지는데요. 우리 화학 실험실에서는 뭐 번센 반화로 불을 떼거나 이렇게, 우리 몸에서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은 우리가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발산할 수가 있는 그런 물질이 필요한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효소입니다. 우리 효소는 바로 우리 바이올로지컬, 생물학적 우리 캐탈리스트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촉매고요. 촉매라는 말이고요. 캐탈리스트, 촉매는 반응을 속도를 빠르게 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반응 가는 것이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이런 식으로 가는데 빠르게 가는 것이죠. 이렇게 가는 것을 빠르게 가지 못하면은, 효소가 없으면은 가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면은, 가령 이콜라이 대장균 같은 경우는 평생이 20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반응 하나 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면 되겠습니까? 효소가 있어서 뭐 순식간에 해버려야 되죠. 그렇지만 막 효소가 나서서 반응의 방향, 종류를 바꾸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형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캐탈리스트의 특징이고, 효소라는 것은 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생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캐탈리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소는, 이제 효소의 특징은 뭐 이렇습니다. 효소라는,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그려보면 효소, 여기가 있죠. 하늘색으로 보이는 지금 입체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요. 입체 구조에 어떤 특별한 지역이 있고요. 이제 화학 반응을 하려는, 가령 우리 이렇게 봅시다. A라는 화학 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랑 C랑 합쳐진 화학 분자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반응을 통해서, 이제 어떤 효소겠죠. 우리 엔자임 효소를 통해서 B, C가 떨어지고 A랑 B랑 붙어라. 이제 A, B가 되고 C, 이런 화학 반응을, 뭐 수없이 많은 종류의 화학 반응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면은요, 이제 여기다 A 썼는데 어떻게 이것을 갖다가 붙는 이 지역을, 효소의 이 기질, 이 붙는 반응을 하려는, 이 A에 해당되는 반응을 하려는 이것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ubstrate, S로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거를 substrate. 그 다음에 요 효소 중에서 요것들이 꼭 끼게 열쇠랑 자물쇠처럼 꼭 끼게 딱 붙는데, 요것을 우리 이 활성 부위라는 말을 씁니다. active site. 활성 부위 또는 active site, 이런 말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효소가 이제 이것을 꽉 끼어서, 기질과 꽉 끼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최종 산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것이 생성물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효소가 생물체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면 3차 구조가 어떤 효소인지는 지금 우리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3차 구조가 보이고요. 많은 2차 구조가 보이죠. 알파 헬릭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요. 베타 시트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 가운데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서브스트레이트가 기질이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아마 여기가 액티브 사이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효소 반응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그림을, 이 입체 구조를 보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질을 우리 꼭 붙는 것을 열쇠와 자물쇠 모델이라고 그러는데요. 록앤, 이 키, 자물통과 열쇠랑 꼭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액티브 사이트에, 활성 부위에 꼭 끼게 한 다음에 이 효소가, 이 입체 구조가 어떤 식으로 꿈틀대겠죠. 이제 꿈틀대는 것입니다. 꿈틀이라는 말이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엔자임 기질 컴플렉스 복합체를 이루어서요. 엔자임 해서 이것이 꿈틀대는 그 힘에 의해서 이제 엔자임이랑 이 기질이 뚝 반응이 끝나서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이 큰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중간 과정을 조금 더 깊게 이용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여기에 액티브 사이트에, 이것은 또 어떤 효소인지 모릅니다. 효소는 생명체 화학 반응이 수천 가지가 다른 화학 반응이 벌어질 텐데요. 각각을 담당하는 효소들은 다 딸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액티브 사이트의 활성 부위에 히스티딘 524번째는 N 터미너스부터 524번째에 있으니까 히스티딘이 여기 있고, 페닐알라닌이 404번째에 있고, 그 다음에 아르지닌이 394번째, 이런 것들이 활성 부위에 딱딱 박혀 있어서 여기에 기질이 딱 와 있는 거죠. 럭앤키, 자물통이랑 열쇠처럼 꽉 끼어들어 있는 모습들, 이건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럭앤키 꽉 끼워주게 되는, 그래서 활성 부위에 여기에 기질이 꼭 끼워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시 아까 썼던 A랑 BC, 이것이 기질이고요. 이제 이 반응이 벌어져서 A가 B랑 합치고 그다음에 C가 먼저 떨어지는 이런 화학 반응이 지금 벌어지는 그런 효소 작용을 살피게 될 것 같으면은, 이제 기질이 꼭 끼워진다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벌어지는 현상이 꼭 끼워진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단백질은 아주 묘하게 이제 꿈틀댑니다. 정말 이 3차 구조가 이 꿈틀대기 위해서 이런 수없이 많은 종류의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입체 구조를 형성했다라고 보는데요. 이런 것들을 induced fit라고 얘기를 합니다. induced fit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가 유도 적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효소 반응에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lock and key, 꽉 열쇠 자물쇠를 꽉 끼고, 그 다음에 induced fit, 이제 꿈틀대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기질이 파란색으로 보는 기질이 벌써 3차 구조도 조금 크게는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이 근처가 꿈틀댑니다. 이거 꿈틀대기 위해서는 이 전체가 꿈틀대야 되죠. 몸 전체가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령 효소 반응을 일으키려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수업 도구로서 이 바카스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요. 자, 우리 바카스가 보입니까? 이 수업 때문에 처음으로 한번 사봤는데 자, 이렇습니다. 이 뚜껑이 여기에 있고요. 이 뚜껑 따는 데가 실제로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따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봅시다. 이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효소입니다. 이 3차 구조 안에 꼭 끼게 만들어야죠. 럭앤키입니다. 꼭 끼게 만들고, 이것을 따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제 손 안에 있는 이것이 꽉 낀 럭앤키에서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이것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죠? 움직여야지 뚝 소리가 나면서
이제 이 뚜껑이 열어질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유도 적합인데 우리가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A가 이 반응에서 이제 중간에 뚝 소리 나기 전에 정말 제가 힘을 우리가 뭐 병 딸 때 힘을 많이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힘을 집어넣어서 할 때가 가령 중간에 A랑 이제 B랑 유도적합 이런 반응이 벌어지면은 이제 B, C 원래 결합되어 있던 B, C도 풀어지면서 B는 A에 가깝게 가고 그러니까 어떤 중간 단계에 이런 A랑 B랑 가까워지고 B, C랑 B는 또 떨어지려고 하는 이런 전이 상태, 중간 상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뚜껑이 딱 열어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가져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가 힘을 줘서 힘을 그저 안 되는 구조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효소의 3차 구조가 있기 때문에 제 손이라는 꼭 쥐고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힘을 줘서 이걸 따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이 상태로 가는 것은 바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은 잘 갈 수가 없는 높은 에너지 상태를 일단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반응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어진 상태 이런 것들을 전이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바로 유도 적합이라는 것이 벌어져야 되는데요. 우리 이 과정에서는 이런 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지만 A에서 B 이제 C 전이 상태. 그래서 A가 B, C에서 이제 이것이 A랑 B랑 합치고 C가 되고 있는 아주 중간 높은 에너지 상태. 그럼 왜 높은 에너지 상태로 가야 되느냐?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이런 에너지가 높은 데가 있어가지고 반응이 이런 것이 없이 일견 생각에서는 그저 에너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서 반응이 빨리빨리 벌어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생명체에서는 에너지가 반응이 함부로 벌어져서는 안 되죠. 필요할 때 벌어져야 돼. 통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통제에 해당되는 것이 언덕이고 높은 에너지를 주어져야지만 이 언덕을 넘어서서 생명에 필요한 대로 반응이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언덕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이 언덕, 이것을 넘어져야지, 즉 이런 전이 상태가 넘어져야지 다음에 뚝 하고 풀어지는 이 높은 언덕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활성화 에너지죠. 근데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니까 우리가 화학 실험실에서 번센반으로 불을 켜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에너지를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생체 내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바로 효소라는 녀석이 이런 특별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제 손처럼 특별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아주 작은 힘으로서 이거를 이 병을 열 수가 있게끔 하는 이런 시스템, 조직을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는 바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뚝 떨어뜨릴 수가 있는 높은 언덕을 낮은 언덕으로 만들 수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효소의 특징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효소는 바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우리가 효소가 없으면은 활성화 에너지가 이겁니다. 높은 언덕이 있어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다.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보이죠? 효소 반응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 에너지를 줘야 되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처럼 번센 방아를 피울 수가 없으니까 안 되는데 바로 효소가 있으니까 이 언덕이 낮아져서 이 촉매처럼 빨리 반응이 평형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효소라는 것이 바로 이런 3차 구조, 이런 큰 덩치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어딘가 활성 부위가 있고 이 활성 부위에서 그저 기질이 들어오면은 생성물 프로덕트가 그저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체가
어떤 꿈틀꿈틀 돼가지고 우리 손이 제가 손에서 이걸 비틀기 위해서는 이 손 몸 전체가 꿈틀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체 입체 구조가 이렇게 잘 할 수가 있도록 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소 활동의 이 기본 이고요. 여러분들 잘 하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당히 이 단백질이 다이내믹, 정교하게 정확하게 해서 입체 구조를 형성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젠 탄력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하기 위해서 아마 20가지 아미노산의 그 곁사슬 구조들이 아주 묘하게 위치를 해서 정확성과 탄력성을 한꺼번에 주는 그래서 이 활성 에너지를 쉽게 낮춰서 화학 반응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작전이 이 효소의 3차 구조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런 효소 반응이 어떻게 우리 생체 내에서 조절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